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아들 하나, 초등학교 6학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16년 차의 평범한 주부예요. 저도 40대 후반이 되면서 나이가 먹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시모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 크게 후회를 했죠. 저희 시아버님은 굉장히 규모 있는 갈빗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장사까지 잘 돼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돈 걱정은 안 하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 시모 또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부유하게 일생을 보내셨죠. 이번엔 어디로 여행 가게? 당신 전에 남미 가고 싶다더니 거기 가보는 건 어때? 시모가 여행도 굉장히 자주 다녔는데 시아버지가 그런 시모에게 잔소리 한번 한 적 없으셨죠. 시아버지가 워낙에 애처가셨어요. 남미 다녀와서 여보 나 동남아에서 며칠 지내고 싶어. 나중엔 우리 동남아 가서 귀족처럼 살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야 당신이 좋다고 하면 어디든 따라가지. 아버님은 언제나 연애하는 마음으로 시모를 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은 자신은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시모는 힘든 일 한번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셨죠. 그런 아버님을 닮아서인지 제 남편도 저에게 참 다정한 편이었고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결혼 이후에는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 없이 부족하더라도 저희 힘으로 살아왔어요. 아버님도 그런 저희를 기특하다 하셨고 남편도 스스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죠. 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 식당은 그만하고 여행도 다니고 노년엔 여유롭게 지내야겠다. 어느 날 아버님이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어서 드시는 약도 많았고 최근에 부쩍 피곤하다 하시던 아버님이 은퇴를 결심하셨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맨날 일만 하시느라 제대로 여행 한번 못 가보셨잖아요. 이제는 엄마랑 여행도 다니시고 즐겁게 지내세요. 젊을 때부터 쉬는 날 없이 일만 해오신 아버님이라 남편은 반겼고 저 또한 아버님이 좀 더 여유롭게 노년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버님이 동네 마트에 갔다가 집에 오다 길을 잃으신 일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는 헛소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매가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식당도 정리하고 노년을 즐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치매가 온 거였죠. 내가 미쳐. 내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남편 병수발 들게 생겼어.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매라니. 내가 이걸 어떻게 버텨. 하필이면 치매가 뭐야 치매가.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시모가 한 말이었어요. 남편이 치매라는 말을 들으면 안쓰러운 마음부터 들 것 같은데 시모는 자신이 고생할 것을 걱정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시모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버님 덕에 좋은 곳에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편하게 살았는데 아버님은 그동안 당신이 번 돈으로 좋은 것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아버님이 안타까울 법도 한데 어떻게 된 게 시모는 자기 걱정만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을 안타깝게 여기는 건 저랑 남편뿐이었죠. 아버님을 가장 잘 보살펴야 할 시모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직 치매가 많이 심하신 것도 아니고 약도 잘 챙겨 드시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네가 모시고 사는 거 아니니까 쉽게 말하지. 네가 뭘 알아? 치매 걸린 남편 병수발 들어본 적 있어? 해보고 말하는 거야?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마치 아버님이 침에 걸리게 한 게 저라도 되는 양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럼 너무 힘드시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건 어때요? 잘 되어 있는 요양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계시면 어머님도 덜 걱정되지 않을까요? 시모가 하도 짜증을 내길래 저는 병원에 입원하실 것을 권했죠.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요양병원 가면 돈 들잖아. 나 앞으로도 여행 많이 가야 되는데 병원비로 다 쓸 일 있니? 어머님, 그건 아니죠. 아버님 병원비 들어가는 건 아끼면 안 되죠. 지금 여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는 시모의 생각에 황당했죠. 본인 여행 비용 줄어들까봐 그것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병원에 들어가 봐라. 너희들한테 돌아가는 목도 적어질 게 분명한데 넌 괜찮니?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버님이 안전하고 편히 지내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아니, 그러고 보니 네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한 적 있었잖아.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제가 결혼하기 18년 전에 딱 1년 병원 원무과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든요. 시모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시모는 그걸 기억해내며 표정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싸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때 병원에서 행정 업무 잠깐 본 적 있죠.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왜요? 네가 모시면 되겠네. 저놈의 영감탱이 며느리인 네가 평생 병수발 들거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따졌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답도 하기 싫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18년 전에 원무과에서 일했던 거랑 아버님 모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18년 전의 일을 갖고 제가 병원 근무 경험이 있다면서 아버님을 모시라고 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는 게 못할 일이니? 당연한 거지. 내가 다 늙어서 병수발 드는 것보단 젊은 네가 시아버지 모시는 게 맞지. 애들도 다 컸겠다.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니? 그런 거라도 해야지. 저는 못해요. 아무리 어머님이 힘드셔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결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하게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시모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곧장 저에게 시아버지를 떠넘길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병원비 아끼려고 병원이 아닌 저희 집에 아버님을 맡기려는 그 심보가 너무 미웠죠. 그런데 시모는 정말로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저녁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아버지의 물품과 함께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버님 짐은 또 뭐고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 네가 그래도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나보다는 낫지 않겠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너희가 모셔라. 나는 할 만큼 했고 이러다가 나도 병들 것 같으니까 젊은 너희들이 아버지 모셔. 그리고 네가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 시모의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기에 저는 일부러 화가 난 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눈도 깜빡하지 않으며 너무나 뻔뻔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도대체 18년 전에 원무과에서 1년 일해본 걸 가지고 아버님을 모시라는데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저 아버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은 핑계일 뿐이죠. 그것도 그놈의 돈 한번 아껴보려고요.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싶으면 너희가 알아서 너희 돈으로 그렇게 해.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나 찾지 말고. 시모는 그렇게 무책임한 말만 남겨놓고 그대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붙잡아도 보고 소리도 쳐보았지만 손길까지 뿌리치고 뛰어 도망가더라고요. 남편도
저 못지않게 황당한 듯 보였어요.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해? 어머님이 이러셔도 되는 거야?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며칠 계시는 거야 문제가 안 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는 건 아버님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내일 엄마랑 얘기 제대로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버려지듯 혼자 남겨진 아버님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기는 처음이었어요. 식사도 평소에 제대로 드시지 못한 건지 부쩍 살이 빠진 모습을 보니 아버님이 더 늙어 보였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게 뻔했죠. 항상 당당하셨던 아버님이 그날은 정말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간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아버님을 방으로 모셨어요. 약도 챙겨드렸고 불편하신 게 없는지 몇 차례나 물었죠. 아버님, 춥거나 덥거나 하시면 말씀하세요. 시장하진 않으세요?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버님은 그저 고개만 저으시고 본인이 무슨 상황에 처한 건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아버님을 두고 그냥 도망치듯 떠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시모를 생각하니 열이 받더라고요. 다음 날 시모와 제대로 얘기해보겠다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보니 뭔가 얘기가 제대로 안 풀린 게 분명했죠. 왜 그래? 어머님이 뭘 하시길래 그래? 정말 이렇게 아버님을 버리듯이 두실 거래? 집이 완전히 비어있더라고. 엄마가 아버지도 버리고 밤사이에 떠난 것 같아.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전화도 안 돼. 대체 무슨 상황인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모님은 아실 거야. 이모님한테 전화해보자. 그래도 어머님이 이모님이랑은 연락 자주 하고 지내셨잖아. 그리고 전화해봐.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죠. 시모는 아버님을 아들 집에 던져놓고 시모는 짐까지 다 싸들고 어디로 간다 말도 없이 떠나버린 거였어요.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말 그대로 도망갔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은 이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통화를 하는 이모에게는 어디로 간다 말을 했을 거라 생각했죠. 이모, 저희 엄마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갑자기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셨어요. 혹시 이모랑 계세요? 너희 엄마 동남아 갔잖아. 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간 거니? 급하게 가더니만 어떻게 아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갔다니, 네 엄마는. 내가 정말 미치겠다. 동남아로 여행을 간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두고? 아버지 치매예요. 살도 빠지고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 분을 이렇게 두고 여행을 가는 게 어딨어요. 아예 간 거야. 가진 돈 다 갖고 집까지 팔아버리고 급하게 갔어. 가서 귀족같이 살 거래.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저도 기가 막힌데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꼈고 저는 버려진 아버님이 그저 안 됐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시모의 극단적인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아버님을 모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선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진 아버님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했죠. 아버님, 이거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그 과자예요. 자주 드셨잖아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과일도 사왔고요. 아버님이 좋아하는 간식 많이 사왔어요. 아버님이 너무 울적해 보였기에 저는 아버님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님에게 드렸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손도 대시지 않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하지 않으셨고요. 그나마 하시는 말씀이라곤 시모를 찾을 때뿐이었죠. 우리 마누라 어디 갔어? 우리 마누라가 나 찾을 텐데 저 빨리 집에 가야 돼요. 버려진 날 이후로 아버님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셔서 치매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시모를 찾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울컥했어요.
어머님은 잠깐 여행 가셨어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기다리실 수 있죠? 여행 갔어? 그럼 기다려야지. 언제 온대? 우리 마누라가 나 안 보고 싶대?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버님, 여기서 지내는 건 좀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마누라 보고 싶어.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어디 갔어? 집에 가고 싶어요. 아버님은 정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시모를 찾으시더라고요. 저로서는 난감하기도 하고 이런 아버님을 두고 집까지 팔고 떠난 시모에게 화도 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이 음식도 거부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실 때는 말리느라 힘들었죠. 매일 제가 아버님을 보느라 초저녁부터 기운이 빠져있는 모습에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미안해. 당신 이렇게 힘들 걸 아는데 나도 어쩌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내일은 아버지 모시고 요양병원으로 가자. 아직은 지낼만해. 지금 상태에서는 아버님도 갑자기 병원 가면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우리라도 곁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힘들어하실 아버님이 걱정이 되어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시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식사도 좀 더 잘 드시고 몸에 살이 붙을 때까진 제가 아버님을 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평소와 좀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아버지,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건지 기억은 나세요? 남편도 아버님이 평소보다 눈이 초롱초롱한 걸 발견하고는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안 사람은 어디 갔냐? 전에 날 두고 급하게 어딜 가던데 어디로 간 거야? 아버님이 그날은 인지가 멀쩡하셨어요. 저희가 누구인지 여기엔 왜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동남아로 갔대요. 거기서 혼자 귀족처럼 살겠다고 집까지 팔아버리고 갔대요.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말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아버님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을 팔아? 왜 날 버리고 혼자서만 그렇게 떠난 거냐? 내 뒷바라지하기 싫어서 그랬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실망하셨죠? 남편의 물음에 아버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상처를 크게 받은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찾지 마세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얘기해도 돼. 다 알아들었다. 네 엄마가 나 버린 거. 그리고는 아버님이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어요. 살이 빠져 작아진 몸이 더 작고 약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분을 버리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잘 살겠다고 타국으로 떠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약도 잘 드실 수 있게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몸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저는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는 거 좋아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잘해준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집까지 없어진 마당에 아버님이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만 가봐라. 나는 좀 쉬어야겠다. 그동안 네가 애 많이 썼구나.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들었겠어. 고맙고 미안하다. 아버님이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더욱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매 끼니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아버님은 항상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약을 꾸준히 챙겨 드셔서 그런지 치매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죠. 하지만 음식은 거의 손도 대시지 않더라고요. 더는 시모를 찾지는 않으셨지만 살은 계속 빠지기만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조금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력도 되찾죠. 빠진 살이 너무 오르지 않아 남편과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마음이 허해서 그렇지. 요즘에는 입맛도 없고 사는 낙이 없어서 그래. 밥은 죽지 않을 정도는 먹으니까 걱정 마. 아버님은 웃음도 잃고 울적해 보였죠. 남편과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그런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큰 병이라도 얻을 것 같았죠. 엄마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직도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 얘기는 이제 다시는 내 앞에서 하지 마라. 듣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래요, 아버님. 식사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챙겨 드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제가 만들어 올게요. 지금도 충분하니까 그럴 필요 없어. 매번 이렇게 나 생각해 주는 거 내가 잘한다. 고맙다. 항상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해. 저는 아버님이 잘 못 드시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식사 좀 더 많이 드세요. 너희 둘 다 있는 자리에서 할 말이 있어. 내가 예전에 모아놓은 비상금으로 시골에 땅을 하나 샀다. 500평쯤 되는 땅인데 그거 너희 가져라. 나 살아있을 때 너희한테 미리 주려고 해. 그리고 내 앞으로 들어져 있는 보험들 전부 해지해. 내가 혹시 말년에 그 사람보다 일찍 가게 되면 나 없어도 잘 살라고 내가 직접 들은 보험들이야. 너희에게는 땅을 주고 보험금은 그 사람 주려고 했는데 이제 다 필요 없다. 보험 해지하고 원금이랑 이런 것들은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중에 아버지 몸 좋아지시면 직접 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꼭 마지막 준비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요. 내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야겠다. 남편의 말대로 꼭 아버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내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갑자기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아버님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저희는 괜찮으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랑 계속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불편해서 그래. 솔직히 너희랑 있으면 내가 아파도 마음 편히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있겠니?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지내는 게 훨씬 낫지. 저희는 난감했지만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원한다고 하시니 저희는 마지못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은 저희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되었고 여러 개 들어져 있던 보험들도 전부 해지했죠. 그 작업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정리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아버님이 주신 땅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땅을 갖고 계셨어요? 근처에 곧 있으면 아파트도 들어서고 병원도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제대로 보고 사셨네. 500평이나 되지만 그래봐야 시골에 있는 땅이라 큰 기대가 없었던 저와 남편은 부동산 업자의 말에 깜짝 놀랐죠.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원금에 땅을 판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억은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금액에 저와 남편은 너무 놀랐어요. 이거 아버님 건강 회복하시면 그때는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한테 주신 건데 당신은 이 돈 그냥 우리가 갖고 싶진 않아? 어떻게 아버지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감동을 받은 듯 묻더라고요. 아버님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고 그래. 난 아버님이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즐겁게 사실 수 있다면 우리 안 가져도 돼. 분명 큰 돈인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지 욕심이 나지도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버님이 남은 생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받은 돈을 돌려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결심한 저의 마음에 남편이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계속 고생만 시키는데도 힘들단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아버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최근에 폐렴이 생겨서 치료 중이셨는데 아무래도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와 남편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가시면 더 좋아지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님의 몸 상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 더 안 좋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나 보살피느라 고생이 많았다. 너희 덕에 그래도 덜 힘들었다. 그게 참 고마웠다. 아버님이 힘겹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님의 손만 잡아드렸죠. 그 여자에게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 해. 그리고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제 내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 아버님은 힘겹게 말을 이어하시고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엉엉 울고 저도 괴로워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시모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건지 저도 너무 원통해서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 네 엄마한테 소식은 전했니? 장례식장을 찾은 이모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시모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모님은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죠. 연락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소식을 전해요. 그 사람은 알 필요도 없어요. 남편은 이미 시모를 마음속에서 지운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그랬고요.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걔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소식은 내가 전할게. 오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전부 그 사람 탓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 네 엄마도 거기 가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 네 엄마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어. 이모는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지내셨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 소식에 대해서는 물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반성 많이 하고 있을 거야. 내가 소식 전하면 아마 바로 올 거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날 떠날 때 이미 기대는 버렸어요. 이모님은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한 것 같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실망한 기색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죠.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화려한 모자에 화려한 차림으로 정말이지 귀족 같은 모습이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여자의 모습은 아니었죠. 분명 이모님을 통해 소식을 들었을 텐데 말이죠. 긴 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이 남긴 재산 중에 내 몫으로 남긴 거 받으려고 왔다.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받으려고 왔어?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아버지 버리고 가서 이제 와서 나타나?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많이 찾았었는지 알아? 남편이 분노로 손까지 떨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함께 있던 저도 화가 치미는 걸 참고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병수발을 하면서 살아? 난 그렇게는 죽어도 못 산단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쉬어? 엄마가 그러고 가서 아버지도 우리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버지 돌아가신 거 엄마 탓이야. 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넌 날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니? 너무 그러지 마. 엄마도 타지에서 너무 힘들었어. 카지노 하다가 돈 날리고 집 구하려는데 사기당해서 가진 돈도 거의 다 잃었어. 네 엄마 외국에서 거지꼴로 지내는 거 보고 싶진 않지? 잔말 말고
내 몫으로 남은 거 줘. 그 사람이 남겨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시모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였는데 듣고 보니 가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카지노를 하지를 않나, 사기를 당하지 않나, 시모도 타지에서 고생은 한 것 같은데 전혀 안타깝거나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도망가서 잘 살았으면 아마도 속이 뒤집혔을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래. 그래서 보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해지했고, 그나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집은 엄마가 팔아먹었으니까 가진 게 없지. 갖고 있던 현금도 엄마가 다 갖고 튀었잖아. 엄마가 받을 건 없어. 한 푼도 없어.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신신당부했어. 엄마 손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남편의 분노 섞인 비난에 시모의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잔소리 들을 생각 없으니까 내놓기나 해. 없다고. 뒤져봐. 엄마 줄 게 어디 있나. 아버지가 엄마 몰래 사놓은 땅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줬어. 그럼 그거라도 내놔. 네 엄마 진짜 거지꼴로 사는 거 보고 싶어? 그래, 보고 싶어.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슬프기는 해?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그 꼴은 뭐야? 엄마 모습이 지금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 남편이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얘, 네가 네 남편 좀 말려봐라. 쟤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시모는 남편과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 저를 보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하셨어요. 아버님이 내내 어머님 찾으시고 나중에는 식사도 잘 안 드시고 마음 아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왜 아버님을 버리고 가셨어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 맞는 일이지. 내 목 내가 갖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제 말에 시모가 저를 한참이나 노려보더라고요. 너도 똑같아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제 눈엔 그런 시모가 표독스럽고 악해 보이기만 했어요. 평생을 가족과 아내를 위한 남편을 버리면서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여자.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지 이해가 되었죠. 내가 엄마 열받을 만한 얘기 하나 해줄까? 배 아파서 열받을 만한 얘기 하나 해줘? 남편이 침착하고 냉담한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며 말하더라고요. 시모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하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엄마 몰래 산 땅이 있는데 그거 우리 주셨어. 땅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미 처분하고 30억 받았어. 증여세까지 냈고 이미 우리 명의로 바뀌었고 보험도 전부 해지해서 엄마 몫으로 남을 게 없어. 여기서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 뭐? 보험을 해지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 누가 그러라고 했어? 시모는 노발대발해서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엄마한테 갈 돈은 한 푼도 없어. 거지꼴로 살든 말든 관심도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남편의 말에 시모는 갑자기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고 난리더라고요. 눈물 콧물에 침까지 흘리며 우는데 그렇게 취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시모를 달래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솔직히 우는 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 아직 남미로 여행도 못 갔는데 나 어떡하라고? 시모는 마구 울다가 기어이 개거품까지 물더라고요. 돈 때문에 취해지는 꼴이 정말이지 볼썽사나웠어요. 그것도 모자라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고 자빠져서 울고 난리를 치는데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남편이 나섰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난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야. 남편이 시모의 팔을 붙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시모는 맥없이 남편에게 이끌려 집 밖으로 쫓겨났죠.
시모는 화려한 차림으로 초라하게 집에서 쫓겨났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 못지않게 저도 시모에게 화가 나 있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도 정신 못 차리는 시모에게 아버님의 재산이 가는 것은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시모는 쫓겨나고도 저희 집 초인종을 마구 누르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지만 저와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이나 그 소동을 부리고 나서야 시모는 제 풀에 지쳐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당신한테 면목 없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당신도 봤겠지만 저런 게 내 엄마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내 밑바닥을 보인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러워.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 잘못이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자책하지 마.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게 보기 안쓰러워서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우리 최대한 빨리 이사 가자. 이모한테도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려주지 말고 조용히 가자. 그리고 저희는 땅을 판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충분히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죠. 남편은 차도 한 대 샀고 저에게도 차를 사주더라고요. 아이들 학원비로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학원도 걱정 없이 보냈고요. 나 비행기표도 없어서 한국에 남았다. 지금 이모네 집에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얹어 사는 중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랑 같이 지내야겠다. 병든 시애비도 모셔봤으니 시어머니 모시는 거야 힘든 것도 아니겠지? 내가 이래봬도 네 시애미가 아니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애원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시모는 저희가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건 거였죠. 그리고 역시나 막무가내인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그 난리를 치고도 아직 부족했나 봐요. 또 저에게 자기를 모시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상의도 없이 아버님을 저희 집에 맡기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렇게 황당한 일을 벌이시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다고요? 저는 싫어요. 그리고 남편도 당연히 싫다고 할 거예요. 치매 걸린 아버님을 평생 모실 수 있어도 어머님은 절대 못 모시고 살아요. 이게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터진 주둥이라고 막말을 해? 네가 뭔데 나를 거부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애원하던 시모의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전 아버님 생각하면 지금 어머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소름 끼치기 싫어요. 그러니까 더는 헛소리하지 마시고 남은 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사세요. 야! 너 지금 시애미 모시기 싫어서 말버릇이 그 모양이야? 네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건지 몰라서 이래? 어머님, 저희는 잘 살 거예요. 아마 어머님은 잘 지내시지 못할 거고요. 아버님한테 한 짓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평생 후회하시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잠깐!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나랑 사는 게 정 싫으면 매달 나한테 500만 원씩은 줘라. 그럼 내가 너희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마. 너희는 30억씩이나 가졌다며. 나한테 월 500씩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렵죠. 아버님 유언이 그 여자 손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아버님이 당부하신 말을 꼭 지키고 싶거든요. 너 지금 누구 약 올라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월 500씩 안 내나? 시모는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끝까지 약 올리며 버틸 생각이었죠. 시모가 소리를 지르든 개거품을 물든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갈 때까지 간 사람의 발악으로만 보였죠.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 복수를 해주겠다고 생각을 하니 힘이 더 나더라고요. 그럴 일 없을 거란 거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어머님이 아버님 버릴 때 아버님이 가진 재산도 같이 버리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까지 정말 아둔하게 왜 이러는 거니?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니? 요즘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해. 그래도 16년이나 내가 네 시애미로 부족한 거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너희 나중에 나 죽고 나면 후회하지 않겠어? 지금 당장은 서운해서 그런 거 안다.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몹쓸 짓한 거 나중에 후회할 거야. 시모는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애원을 했지만 제 눈엔 그저 생쇼로 보였어요. 돈 좀 받아보겠다고 별짓을 다 한다 생각했죠. 제가 보기엔 그저 자업자득인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때를 쓰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여자였어요. 어떻게 자기 남편이 병에 들었다고 버려요? 평생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준 남편을요. 어머님이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버리는 모습을 손수 보여주셨잖아요. 저랑 남편도 그거 보고 배웠어요. 어머님 버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희는 어머님 버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저희 찾지 마세요. 나쁜 년, 못된 것들, 천벌을 받을 것들. 니들 잘 사나 내가 어디 두고 볼 거다. 저희 잘 살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천벌은 어머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아픈 아버님 버리고 떠난 주제에 이제는 돈 없다고 아들 집에 얹혀 살려고 하더니 그것도 안 통하니 월 500만 원씩 내놓으라는 시모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돈 앞에선 양심도 체면도 없는 건지 정말이지 얼굴 하나는 두꺼운 여자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월 50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 나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우리 찾지도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심했어? 뻔뻔하게 당신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해? 내 엄마지만 진짜 막장이구나. 이렇게까지 엉망인 줄은 몰랐는데 더 부끄러운 짓을 하네. 당신이 말심하게 한 거 하나도 없어. 난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전화와도 이제 받아주지 마.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여전히 속지 않은 마음이라고는 하나 없이 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너희 30억이나 받았다며? 거기서 나 줄 돈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영감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너희가 30억이나 받았어? 거기서 반은 내 돈인 거 몰라? 너희가 내 목까지 빼앗으려고 그 영감탱이 구워 삶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남편 버리고 간 주제에 할 말 못할 말 그분도 못하네?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도 많이 참고 있는 거니까. 나도 너 같은 놈이랑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돈이나 내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라져 줄 테니까 15억 딱 반만 내놔. 그럴 일 없다는 거 알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무슨 자격으로 돈을 요구해?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내가 정말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나 엄마 버린 거야. 그럼 10억. 10억이면 나도 많이 봐준 거야? 너는 직장도 다니잖아. 그 정도 멋져? 전화 끊을 거야. 이제 번호 바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될 거야. 돈이 그렇게 없으면 식당에 가서 일이라도 해.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봐.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저와 남편은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시모가 더는 전화를 걸지 않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모님과는 연락이 되었죠. 너희 시애미는 요즘 갈비집에서 불판 닦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일을 다니는데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예전에 큰 규모의 갈비집을 운영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모가 갈비집에서 불판 닦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시모가 그렇게 힘든 일을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하고 반성을 했나 기대도 되더라고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랑 남편은 아직도 어머님이 아버님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친 일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너희들 마음도 이해는 해. 그래서 나도 내 동생한테 너희 번호 안 알려줬어.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겠니.
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은 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나도 속상해서 전화한 거야. 어머님은 반성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엔 일하면서 아버님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는 계시던가요? 반성은 솔직히 모르겠어. 너희 원망을 많이 하면서 지냈지.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사람이 좀 거칠어진 것 같아. 나도 가끔은 감당하기 버거워. 나도 어디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조카 며느리한테 전화한 거야. 들어보니 이모님도 아주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동생의 행동이 괘씸하면서도 또 내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남편과 상의는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화가 많이 나서 저희도 이모님한테 큰 도움은 못 드릴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이모님과의 대화를 알려주었어요. 그래도 남편에겐 엄마인데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잘 됐네. 이번 기회에 일 좀 하면서 자기 인생 알아서 살아야지. 당신 마음 불편하지 않아? 나는 당신 마음이 속상해서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이야. 내버려 둘 거야. 그리고 내버려 둔 거 후회하지도 않을 것 같아. 여전히 우리 원망하고 있다며. 그거 반성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회사로 찾아왔었어. 회사 로비에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비들한테 끌려 나갔어. 그 여자한테는 아들이고 뭐가 없는 거지. 평생 그러고 살라 그래. 이제 이모님한테 그 여자 소식 전하지도 말라고 해. 나는 이미 인연 끊었으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말은 단호했어요. 그럴만도 했죠. 시모가 기어이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 난리를 쳤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던 저는 또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남편을 망신을 주어서라도 돈을 받으려는 시모가 반성을 했을 리 만무했죠. 저희는 시모와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어요. 시모가 여전히 갈빗집에서 불판을 닦고 있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저희 보고 잘 사는지 두고 볼 거라는 시모의 저주와는 달리 저와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가끔은 가족끼리 아주 고급 펜션을 빌려 여행도 다녀오고요.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외국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도 해요. 이모님과는 아주 가끔 연락을 하면서 지내요. 남편과 저는 시모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다시 얘기를 해볼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이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시모는 자기가 애들한테서 돈만 뺐으면 외국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반성만 해도 마음을 바꿔볼 생각이었는데 아마 시모는 평생 반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평생 시모를 볼 일도 용서할 일도 없을 거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